시나요? 네. 그럼 아까 차재우 선생님이 소개하신 대로 저는 동탄국제고등학교 12기 졸업한 조민호라고 하고요. 이제 국제고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을 약간 전달을 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 저에 대한 소개가 있고 난 뒤에 내신관리법, 그리고 과목별 세부학습 팁, 그리고 생기부 관리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이렇게 하면서 마치도록 할 겁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약간 소개를 하자면, 여기 교복을 입은 제 모습이 있고, 동탄국제고등학교 12기 졸업생으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저의 3년 동안 성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1학년 1학기 때는 1.75, 그리고 2학기 때 1.54로 시작해서 2학년 때 내신은 약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2.0으로 어느 정도 복구에 성공해서 최종적으로 저의 3년 동안 총 내신은 1.98, 1점대를 유지한 수준이 되었고,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전교 4등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어요. 그리고 국영수 주요 과목만으로 보았을 때는 1.80으로 계산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교에서는 2등이 되었었고, 이렇게 보면은 1점대를 지켜나간 성적을 유지함으로써 대학교 입학에 상당히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대학교 입학 성적을 말씀드리면은, 먼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부터 연세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두 전형까지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냈었고, 모두 추가 합격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4개 학교 다 합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서울대학교 옷을 입고 왔는데, 공식 굿즈예요, 이거. 그래서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모두 열심히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교 입학 성적과 별개로 수능 성적도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사회탐구 2개 성적으로 1등급, 2등급 모두 유지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 성적부터 까고 나니까 약간 어쩌라는 건가 싶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모두 이렇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서 결과적으로 대학교 입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언을 여러 가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신관리법이에요. 여기서는 총 3가지의 큰 조언을 준비를 했는데, 약간 1학년으로 처음 국제고 외고에 들어오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서 학부모분들도 계시고 또 1학년이 아닌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잘 들어서 자신의 학교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조언은 모든 것은 수업 시간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수능과 달리 우리가 보는 내신 시험의 출제자는 평가원이 아니라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그 과목을 가르치는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집중하면서 선생님들이 그 과목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를 흡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때 수업에 집중한 뒤에 그날 그 뒤에 있는 자습 시간에 그날 배운 내용을 그때그때 복습을 하고, 그것을 본인의 공부, 머리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자 하는 과정을 계속 거친다면은 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이 장기 기억에도 저장이 되고, 또 시험 기간에 본격적인 공부하기 전에도 본인이 훨씬 수월하게 이 암기한 내용이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시험 기간 전에 수행평가나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가면서 특히 국제고 외고 학생들은 많이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시간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최대한 그 시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졸거나 딴짓하지 말고 반드시 그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을 그때그때 학습을 하고 또 자습 시간에 복습하는 과정을 반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것은, 시험 1, 2주 전에 빡세게 시험 공부를 한다고 막 밤까지,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정작 다음날 수업 시간이 됐을 때 그때 조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말했을 때 감히 최악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고, 또 시험에 실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언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시험 1, 2주 전에 이렇게 새벽까지 공부하다가 조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수업 시간에 반드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수업과 자습 시간을 충실히 활용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언은 나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살짝 언급한 것처럼 국제고 외고 학생들은 시간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수행평가나 어떤 과목별 세특 활동, 그리고 동아리, 학급 특색 활동, 또 학생 자치회, 자율동아리까지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이 몰아치면서 본인이 공부해야 할 시간은 점점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때 이러한 부족한 스케줄 사이에서도 본인만의 공부 루틴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수업 시간에 바빠도 그 수행이나 세특 등으로 바빠도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자습 시간에 복습하고자 하는 자세로 가져나간다면은 그러한 부족한 스케줄 사이에서도 본인이 공부해야 할 내용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분들은 지금 국제고 외고에 진학하는 1학년 분들인데 1학년 때 익힌 공부 습관이 3년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주변 친구들의 케이스나 아니면 저의 케이스를 보면서 많이 통감을 했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익힌 공부 습관이 3년 내내 갈 수 있는 만큼 공부 플래너 같은 것을 잘 활용을 해서 본인의 공부 시간을 반드시 지켜나가고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히 중요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1학년 때 3월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아서 이때 그냥 자습 시간을 우왕좌왕 하다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이때부터 미리미리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해서 공부 습관을 다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최종 합격 가능성을 생기부가 결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학을 애초에 처음 지원하는 것은 내신 점수가 결정을 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본인의 생기부 활동이 좋아도 처음 입학사정관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내신 점수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내신 점수가 지원 가능성을 결정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내신 점수가 되겠다는 것을 명심을 한 뒤에 여러 활동에 밀려서 자신의 공부 습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를 가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신관리법에서 드릴 조언은 주변에 휘둘리지 말자는 멘탈적인 조언입니다. 시험 기간에 어떤 특정 과목들을 응시한 후에 친구들 사이에서 뭐 이번 시험 평균이 몇 점이라더라, 아니면 뭐 서술형 다 많이 이거라더라, 이런 식으로 약간 뜬소문이 들기가 쉬운 구조예요. 그렇지만 이때 괜히 이러한 주변의 목소리에 휘둘려서 다음 과목에까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과목 시험에만 집중하고 주변의 어떠한 소문이나 헛소리에는 휘둘리지 않도록 본인의 멘탈을 가져나가야 합니다. 또 공부법이나 어떠한 교재 선택하는 것, 아니면 어떤 인강이 좋은지 주변의 의견을 듣는 것도 물론 좋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주변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본인이 가져가야 할 공부 방향을 놓치고 우왕좌왕하다가 3년이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본인의 공부 방향을 명확히 정하고 주변에 휘둘리지 않고 3년 동안 쭉 정진하는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3가지로 내신관리법에 대해서 조언을 말씀드렸는데 과목별로 세부 학습 팁도 준비를 해봤어요. 이것도 약간 1학년 기준으로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참고 위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국어 과목의 경우에는 저희 학교에서는 문학과 문법 2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문학과 문법 모두 교과서 범위만이 아니라 어떠한 수능 특강 그리고 프린트 내용을 통해서 교과 외의 범위까지 다뤘었고, 문학과 문법으로 나눠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 문학의 경우에는 어떠한 지문이 나오고 어떠한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초 체력을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기본적인 작품 독해법, 그리고 문제에 나오는 보기를 활용하는 법, 그리고 고전문학의 여러 특징 같은 것들을 기본적으로 쌓아 놓아서 본인이 문학 문제를 푸는 실력을 길러놔야 그것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작품들을 학습을 하고 또 시험 시간에 적용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와 수능 특강 수록 작품들로 시험 범위 자체도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문학이 아닌 문법의 경우에는 예습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중세국어 개념같이 어려운 것들은 미리미리 학습해 놓는 것이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따라가고 시험 시간에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좋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예습을 해두고 교과서 프린트 진도를 바탕으로 또 어떠한 서술형의 중요성까지 인식해 놓는다면 문법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수학 과목인데 수학 과목은 예습의 중요성이 굉장히 클 뿐더러 이렇게 저기 보이는 것처럼 인풋 대비 아웃풋이 굉장히 큰 과목일 거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국제고와 외고 학생들은 모두 문과 성향 학생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제고 외고에서 가르치는 수학은
어떠한 화성고나 이런 자사고, 어떠한 갑방고, 흔히 말하는 이런 학교들의 수학 시험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평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난이도가 평이하다고 해서 이것들이 만만하다는 소리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학교들에서 내는 수학 시험과 달리 주요 문제를 풀이법을 암기를 하고 또 서술형 등에서 시간 관리를 중요하게 선생님들이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따라서 다른 학교들과 수학 공부의 방향성을 좀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어떠한 암기 위주, 그리고 반복, 그리고 시간 관리 위주로 본인의 수학 공부 방향을 잡아나가고 또 뒤에 들어오시겠지만 차재호 선생님, 저기 들어오셨네요. 차재호 선생님이 가르치는 어떠한 수학 공부에서의 여러 가지 방향성 이런 것들을 본인의 공부에서 가져나간다면은 자신이 친구들보다 조금만 더 수학에 투자할 시 그 아웃풋이 굉장히 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 과목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싶고 또 지금 들어가는 1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미리 방학에 예습해 놓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이제 다른 과목들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영어 과목의 경우에는 아까 수학과 달리 타 학교 대비 가장 내신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영어 시험만이 아니라 어떠한 원서 수업, 또 스피킹, 라이팅 같이 어떠한 보조 과목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목들에서도 수행평가에서 점수를 잘 가져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영어 시험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부 지문과 외부 지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부 지문은 흔히 말해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수업을 나가는 진도예요. 이러한 지문들의 경우에는 이런 지문의 주제, 문법 출제 포인트 아니면 서술형에 출제되는 문장 위주로 철저히 암기하여서 학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수업을 한 지문이 아니라 외에서 나오는 외부 지문의 경우에는 난이도 높은 수능 형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까 국어 문학에서 강조한 것 같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영어 문제를 푸는 방식을 어떠한 익혀나가고 본인의 몸에 체화시켜놔야 이러한 외부 지문에 있어서도 좋은 점수를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고2, 고3 영어 모의고사 기출 위주로 평소에 푸는 실력을 길러놓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다음으로 통합사의 경우에는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꼼꼼한 암기입니다. 선생님들이 프린트에서 나가는 여러 중요한 부분들, 또 교과서 외에서 나오는 이러한 어려운 단원들도 꼼꼼한 암기를 통해서 대비해놔야 이러한 통합사회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또 시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술형에 대비하기 위해서 풀이법 위주로 철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사의 경우에는 암기 과목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크게 언급할 사항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통합사회와 같이 암기를 철저히 하고 미리 정리 노트를 만들어 놓는 식으로 효율적인 공부를 해야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학년 때부터 배우게 될 과목들을 언급할 텐데 사실 올해 새로 입학하는 2025학년도 학생들은 그 교육 과정이 약간 변화를 해서 제가 배운 내용과 약간 달라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배운 2학년 때 내용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다양한 선택 과목들이 국제고에 존재를 하고 이런 것들에서 본인이 어려움 없이 학습할 수 있는 과목 위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한 것들을 공부해 나갈 때는 이런 수업 시간에 집중하면서 꼼꼼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암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2외국어의 경우에는 외고에서 더 중요성이 클 텐데 저희 학교에서는 스페인어와 중국어 중에서 선택하는 거였고 해외에 거주한 학생들이 많아서 특히 중국어의 경우에는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문법과 교과서 지문 위주이기 때문에 본인이 해외 거주 경험이 없다고 또는 외국어 예습을 하지 않았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술형의 중요성이 높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문법과 교과서 위주로 충분히 암기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렇게 과목별 세부 학습 팁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생기부 관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뒤에 나올 정주영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저는 제가 생기부 3년 동안 관리를 하면서 어떠한 부분이 중요하다고 느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신 점수가 최우선이긴 하지만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생기부의 중요성도 무시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본인이 공부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전제 하에서 3년 동안 이런 생기부를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크고요. 따라서 국제고와 외고의 장점인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최대한 활용해야만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고 외고에서는 수행평가,
세트, 동아리 같이 여러 가지 활동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허투루 여기고 약간 생기부의 공간을 낭비하는 식으로 3년을 보낸다면 이것은 국제고 외고에 온 이유를 잃어버리는 일이 될 거잖아요. 따라서 국제고와 외고의 장점인 생기부 활동을 철저하게 채워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점점 구체화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활동을 다양한 활동에서 구체적인 활동으로 좁혀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지원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공 적합성보다 학업 역량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제가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했다고 해서 정치나 외교 관련 내용만 채워 넣었다고 그것이 좋은 생기부로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든 본인의 창의력과 어떠한 학업 역량을 중요하게 보여주는 부분으로 생기부를 구성해 나가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로드맵을 보자면은 1학년 때는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해보고 2학년 때는 전공 위주로 점점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3학년 때는 심화된 주제로 집중하면서 활동을 가져나간다면 좋은 생기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사례를 들자면 1학년 때는 사실 이 학생이 정치외교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활동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어요. 또 경제나 환경 같은 생뚱맞은 내용들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나간 뒤에 2학년 때 국제정치와 법 중심으로 점점 구체화를 해나갔었고 3학년 때는 제가 정치외교학과 정치학 전공에 지원하겠다라는 목표가 확실하게 잡히고 나서 그러한 전공 관련 내용으로 심화해서 정부 형태나 민주주의 같은 내용으로 생기부 내용을 채워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활동별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구체화하는 것도 좋은데 1학년 때 이렇게 노동자 처우 관련 작품 독후감을 했던 활동을 2학년 때 비윤리 경영 방지 정책으로 구체화를 한다던가 아니면 2학년 때 유럽 분열 위기 이걸 바탕으로 활동을 했던 것을 3학년 때는 그것과 연관된 프랑스 국회의원 선거 그러한 더 구체화된 사례로 탐구를 했다던가 이런 식으로 점점 3학년 올라갈수록 전문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한 분야에만 집착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도 일맥상통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 적합성보다 학업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추세에 있고 또 1학년 때부터 너무 한 분야만 골몰하다 보면은 막상 나중에 2, 3학년 올라가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한 분야만 파고 있다가 만약에 진로가 바뀌거나 급하게 수정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처하는 방식도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요. 따라서 그렇게 한 분야에만 집착하는 것보다 때로는 자신의 희망학과와 상관이 없더라도 본인이 정말 진정성 있게 생기부 활동을 꾸려나갈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저의 사례를 들자면은 이거는 뒤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짝만 언급을 하자면은 가로등 쓰레기통이라는 굉장히 사소해 보이는 주제를 선정을 했었고 사실 정치 외교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생기부에 넣었음에도 저는 저의 학문적 호기심을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 외교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더라도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또 방향 전환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조언도 있는데 저는 2학년 때는 사실 법의 비중이 더 높았었어요. 그래서 전공 적합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은 생기부라를 평가를 받았었고 따라서 3학년 때 정치 외교학과 관련 내용을 더 심화해서 넣는 것으로 충분히 만회를 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생기부에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너무 다양한 활동만 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한 분야에만 집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본인의 생기부 활동 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남의 생기부가 아니라 나의 생기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본인도 이해 못하는 주제를 막 어렵게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논문이나 기사 내용만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영혼 없이 생기부를 채워나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면접에서 들통이 나거나 아니면 입학사정관들도 정말 수백 개의 그리고 수천 개의 생기부를 읽어봤을 텐데 거기에서 진정성 없는 생기부가 무엇인지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 주제만을 선정하지 않고 본인이 사소하더라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가 너무 많다라는 사소한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해서 가로등 쓰레기통 설치 정책,
이것을 제안하는 것을 1학년 때 했었고, 그걸 바탕으로 나중에 3학년 때는 어떤 머신러닝을 통해서 그 최적 입지를 선정하는 여러 가지 실전적인 활동들을 했었고, 이것이 좋은 평가를 들어서 결국에는 대학교 입학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사소해 보이더라도 정말 자기가 탐구를 할 수 있는 주제를 가져나가는 것이 좋고, 또 책을 통해서 이론적 근거를 넣는 것은 정말 좋지만, 그것이 책의 내용만 생기부에 복붙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이나 내가 생각하는 주장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이 써준 생기부가 아니라 나의 생기부가 되고 대학교에서도 좋게 평가해 줄 거예요. 이상으로 생기부 관리법까지 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멘탈적인 부분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말자라는 것을 먼저 깔고 가고 싶고, 처음 1학년 1학기 때 시험을 본 뒤에 성적이 생각보다 자기 맘대로 나오지 않아서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수많은 총 12개의 시험 중에 겨우 한 번만 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나가고, 또 우리는 국제고 외고에 진학할 거잖아요. 그래서 특목고에 진학한 이상 비교과를 통해서 내신 점수에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명심하는 자세 아래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해나가면서 슬기롭게 국제고 외고 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로 수업 시간의 중요성, 본인의 공부하는 시간 꼭 확보하기. 두 번째, 수학의 중요성,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충분한 고민을 담은 나만의 생기부 만들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탈 관리 잘 하자. 이런 식으로 제가 3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다 전달해 드렸고, Q&A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뒤에 차재호 선생님이나 정주영 선생님 들어오기 전까지 한번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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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혹시 학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따로 뭐 컨설팅 이런 걸 받으신 건지? 저는 생기부 컨설팅 활동은 따로 받지 않았고, 해봐야 여기 코나투스 학원에서 계신 정주영 선생님한테 한번 상담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때도 비슷한 지적을 받긴 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이 2학년 때 약간 부족했다라는 것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분입니다. 3학년 때 올라가서 학교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본인의 생기부의 방향이나 어떤 내용에 있어서 부족한 점들을 충분히 지적을 해주세요. 그래서 3학년 때 올라간 선생님한테 그런 조언을 받았었고, 저는 너무 다양한 활동에만 집중을 했구나 해서 3학년 때는 정치외교학과에 좀 더 집중하는 식으로 활동을 채워 나갔습니다. 따라서 그 다양성과 전공 적합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 네. 지금 이제 1학년 신입생 전국고 신입생 되는 친구인데 네. 수학은 우리 선배님은 여기를 다니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어나 영어는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학원을 다니셨는지, 네. 그냥 자기도 학습을 하셨는지. 네, 저는 사실 3년 동안 하면서 3년 내내 다닌 학원은 수학 학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대우 선생님 커리큘럼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고, 또 내신 관리를 하면서 수학에 좀 중요성을 느꼈었기 때문에 수학은 학원을 다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국어, 영어에서는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국어나 영어 학원에서 주는 것은 사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해설하는 여러 지문들에 대한 자료만을 학원에서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자료들의 중요성보다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하신 내용을 충분히 복습하고 그것을 시험 시간에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학원을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자료를 받더라도 결국엔 본인이 그것을 소화하지 않고 그것을 시험 시간에 적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학원에서 주는 자료보다는 본인이 그러한 자료든 아니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내용이든 그것을 충분히 본인에게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국어, 영어에서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고 독학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뭐 영어나 국어 뭐 이렇게 교과서 이외에 네. 외부 지문에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네. 외부 지문은 어떻게 자료를 음. 찾아서 하셨는지. 아까 국어, 영어 학습 팁 말씀드리면서
전달해드린 것과 같이 국어, 영어, 외부 지문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출로 대비를 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국어, 영어, 외부 지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일부러 수능 기출과 비슷하게 내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정시 푸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학생들의 수능 성적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 수능 유형과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저는 국어, 영어, 모의고사 기출을 풀거나 아니면은 좀 부족하다고 느낀 부분은 따로 그냥 시중 교재 사서 풀어보는 그런 거와 같이 대비를 했습니다. 네. 정말 기본적인 질문인데요. 네네. 공부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러면 적절한 수면 시간은 시간 정도인지. 적절한 수면 시간이라. 네. 네네네. 수업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우리 학교의 그 시간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학년 때는 아침 운동을 나가기 전에 6시 반 정도의 기상을 시켜요. 그래서 그 전에 12시에 취침 시간을 갖고 6시 반까지 잘 수 있는 건데, 저는 그 시간 동안 자면은 충분히 피로감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그런 수면 시간을 본인이 밤에 논다거나 아니면 새벽까지 괜히 공부한다고 잠시간을 줄이거나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날에 너무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면 시간을 가져나가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개인차가 너무 커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올해 공부 2학년인데 네네. 국제법이나 미시경제학 같은 심화된 차이도 과목을 배울 때 네. 사실 이런 거는 수능 기출 같은 것도 따로 없고 선생님만의 공부하는 루틴이나 학습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국제법을 선택하진 않았고 한국사회 이해라는 다른 과목을 선택했었지만, 어떤 국제 정치나 국제 경제 같이 아까 수능 선택 과목에 없는 과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선생님들이 결국엔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을 철저하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여러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본다고 대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프린트에 담은 내용이 무엇인지, 중요하게 부각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시험에 나오면은 어떠한 형식으로 나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미리 생각해보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시간에 준비하고 또 암기 철저히 하고, 또 할 수 있으면 우리 학교 기출 그 도서관에 비치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풀어보면서 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좀 잘 들으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되게 차분하고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도 잘 해왔고, 제가 3년 동안 이제 매주 주말마다 보면서 했고, 제가 이따가도 좀 강조를 드릴 부분이지만 결국은 저도 이제 기숙학교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비교를 하자면 망한 케이스고, 여기는 잘된 케이스고 이제 이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루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고 국제고 친구들은 특히나 이제 학교 생활에서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그 학교 생활에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생각하는 힘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반적인 어떤 수능 기출의 수능에 있는 과목들이 아니라 그 이외의 과목들도 굉장히 대신해서 중요하게 평가를 받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학습의 노하우는 이렇게 선배와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좀 깨우치는 그런 습관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도움이 되시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 거고요. 오늘 네. 어떻게 좋은 정보들 얻어가시길 바라면서, 그러면은 우리 민호 친구의 사례는 여기까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